안녕하세요. 친절한 야외사입니다. 오늘 시간에도 그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앞서 시간에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하거든요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아니 그렇다면 왜 그렇게 심장병 환자분들이 관상동맥에 이렇게 꽉꽉 차여 있는 이 콜레스테롤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, 그거에 대한 좀 대답을 줘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거기 왜 혈관벽에 붙어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이렇게 막아서 내 생명을 위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어떤 질병을 보면요, 그 원인과 결과가 좀 달라요. 그리고 원인을 바라볼 때 이 결과를 보고 뭔가를 진행하기 시작하면은 배가 산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사실 뭐 날씨가 추워지면서 얼마 전에 저희 그 유튜브 그 채널 운영하는 사무실에 예전에 거기서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요. 너무 추워가지고요. 동파가 된 거예요.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파된 것 때문에 이 전문가가 이 기술자분이 도대체 한 이틀 더 걸린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우선 물이 안 나오니까 뭐 화장실도 그렇고 뭐 물도 그렇고요. 다 사다 먹어야 되고 사다가 써야 되는 상황인데 생수를 뭐 드시면 되잖아요.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 술을 전혀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원인도 잘 모르겠다. 이래서 우리가 생수를 한번 사다 먹기 시작했는데 점점 이게 하나의 어떤 개인이 아니라 뭐 전국이 만약 이런 문제로 만약에 고심을 하게 된다. 그러면 뭐 생수 산업이 엄청나게 부흥이 되겠죠. 그렇게 부흥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근본적인 걸 고치지 않고 어떤 생수가 좋을까? 우리 몸에 좋은 생수는 뭘까 하고 비즈니스가 그쪽으로 발달을 하게 되면 이제는 좋은 생수를 골라 먹는 쪽으로 마인드가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상상이 잘 안 가시잖아요. 그럴 수가 없을 거야.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우리는 할 리가 없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료계에서 지금까지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이론을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. 그 안에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이유로 콜레스테롤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떤 실험들을 하냐면요. 그 기름, 뭐 돼지기름이나 이렇게 포화지방 기름을요, 하수구에다가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요.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날씨가 차가워지면 이게 굳어버려서 혈관이 막히잖아요. 마치 그걸 우리 몸에서 먹으면 내 몸에 있는 혈관이, 내 몸에 있는 어떤 세포가 다 그렇게 굳어버릴 걸 연상을 시킨다는 거죠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 몸의 체온은요, 콜레스테롤을 그렇게 굳게 만들어지지 않고요. 실제로 지방이나 이런 데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지방을 보면요,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식물성 액상지방으로 만들어진 대사물인 오메가6 지방산, 특히 그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게 굳어 있어요. 포화지방산이 굳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떤 화학적인 생체적인 반응으로 해서 완전히 물성이 바뀌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A가 들어가면 A가 생길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. 밥을 많이 먹으면 밥이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. 밥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이라는 지방 형태로 변환돼서 내 몸에 쌓이는 거거든요. 내장지방이나 간에, 혈관에도 쌓일 수 있고요. 이런 것처럼 전혀 그 안에 내부 다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자, 염증은 왜 콜레스테롤이 그러면 혈관에 이렇게 쌓이는지. 혈관이라는 곳은요,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도로 같은 역할을 해줘요. 그리고 심장에서부터 이 혈관이 굉장히 센 힘으로 밀어내주면 전신을 다 돌아다니고 이를 다 끝낸 그 혈액은 다시 정맥이라고 하는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.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콜레스테롤 너무 많이 먹어서, 포화지방 너무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 생성이 돼서 둥둥 떠내다가 어디에 탁 침착돼가지고 그게 탁 막혔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요. 어디에 붙어 있는 게 맞을까요? 우리가 유속이 아주 센 곳에 개울가를 보면 그런데 이끼가 껴있지 않잖아요. 유속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정체된 물에 이끼가 끼는 것처럼 기름이라고 하는 그렇게 물보다 가벼운 그런 것들이 어딘가 딱 붙어 있는데 가장 그 혈류의 속도가 가장 강한 심장 옆에 관상동맥이라는 데 딱 붙어 있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? 이해가 잘 안 되시죠? 그러면
많이 먹어서 어딘가 떠다니다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관상동맥 외에도 어떤 부분에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침착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보통 이렇게 Y자 혈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혈관이 쭉 가다가 가지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. 가지가 형성이 돼야 또 온 전신을 다 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가지가 또 가지를 만들고, 그런데 이 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딱 이 Y자 부분 있죠. 그 부분에 혈관에 이렇게 죽상처럼 혈관이 비대해져 있고 콜레스테롤이 침착돼 있고 이렇더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부분은요, 물살이 쭉 가다가 갈라지는 부위에 왜 물 돌기 같은 거 생기잖아요. 엄청난 큰 압력을 받죠. 우리가 개울가 같은 데 봐도. 그런 것처럼 거기에는 뭔가가 끼어 있을 만한 상황이 거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마치 꼭 거기서만 낀다는 거죠. 거기서 주로 많이 낀다는 거죠. 그건 뭐냐면, 이 혈액이 지나가면서요, 가장 큰 압력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. 그럼 그 압력 때문에 혈관에요, 스크래치가 나요. 손상을 받는다는 거예요. 우리가 마치 반바지 입고 아스팔트를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스크래치가 나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나듯이 그런 스크래치가 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그때부터 간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. 왜? 그 손상된 그 조직을 복구하러 출동하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달라붙고,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, 칼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마금을 해줘요. 그러면서 이 세포를 보호하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또 마무리를 해주고,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계속 너무 반복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길이 점점점 좁아지겠죠. 그거에 대한 복구 작업이 많아질수록 길은 더 좁아지고, 좁아진 길을 통해서 더 손상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혈류 속도가, 압력이 높은 곳일수록 이렇게 손상이 많이 받고 또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많이 거기에 들러붙어 있는 거라, 저는 제가 아이들 강의하러 갈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, 뭐 담배 많이 피우면 혈관에 손상 받는다, 그렇다 보면 콜레스테롤도 침착되고, 뭐 그러다 보면 뭐 버거시병도 생기고, 막 이런 것들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 너무 이해가 잘하거든요. 근데 거기서 콜레스테롤을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, 상품명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, 우리가 그냥 많이들 알고 계시는 상처 연고 후시딘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정말 끈적끈적한 기름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 안에 이제 항생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. 다친 부위에 우리가 물을 바르지 않고 그렇게 기름이 떡진 그런 것들을 발라서 외부와의 단절을 시키고 이 자체가 복구 능력이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.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마치 상처 나서 아이들이 후신을 바르는 거랑 비슷한 역할로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데 문제는 그걸 딱 열어봤더니 콜레스테롤이 있으니까 네가 문제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. 마치 그 ABC 방송 그 특별기획에서 어떤 박사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, 불이 난 현장에 가서 소방수가 막 그을음에 막 이렇게 얼굴이 다 까맣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보니까, 그리고 불이 난 현장만 보면 그렇게 소방수들이 다 이렇게 주변에 있더라. 그래서 소방수를 딱 방화범으로 지목하는 것과 같다,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굉장히 그 비유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콜레스테롤은 그 염증을 방어하고 치료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나타난 물질이에요. 그런데 그 콜레스테롤을 범인으로 지목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범인이 지목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대한 대안은 당연히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막 너무 활발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은 정말 매일 다치잖아요. 그러면 매일 연고 발라서 끈적끈적한데, 끈적끈적하니까 막 옷에도 묻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는 정말 이게 후시딘이 문제구나, 후시딘 생산을 중지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.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? 아이가 잘 넘어지지 않도록, 그리고 너무 산만하지 않도록,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주고 교정해주는 게 필요하지, 거기서 갑자기 너 후시딘 발라서 이렇게 끈적끈적해졌구나, 이게 문제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. 그런데 우리 의료계가 지금 그렇게 60년이 넘게 시간을 보내왔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동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바이패스 수술이라 그래서
동맥을 끊어내고 뭔가 혈관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정맥 하나를 끊어서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. 정맥에는 원래 정맥경화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. 동맥경화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물성 자체가 정맥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정맥을 동맥 자리에다 놓잖아요.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서 동맥경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. 정맥에 물질을 갖다 쓰더라도. 그래서 이거는 정맥인지 동맥인지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붙어 있느냐, 그리고 얼마나 염증 반응에 취약하느냐.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은 약을 먹다 안 먹다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면 어느 날은 압 조절이 안 돼서요, 이렇게 혈관에 스크래치를 놔요. 그래서 가끔 나 요즘에 혈압 너무 좋아져서 당분간 내 이미들을 한번 끊어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물론 완전히 정말 좋아지셨다면 끊으셔도 될 수 있겠죠.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좋아지실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그거를 끊었을 때 만약에 혈압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내 몸의 혈관에 스크래치 투성이다. 그래서 내 몸에서는 막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갖다 덕지덕지 붙일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외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에서 상처가 나고요. 그리고 우리가 고기 섭취를 계속 제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오메가6 지방산이 늘어나게 되면요, 오메가6 지방산 자체가 염증 물질로 바뀌면서 또 혈관에 손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. 그렇게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 내 몸에서는 불필요한 그런 콜레스테롤이 또 더 만들어져야 된다는 결론에 속한다는 거예요. 참, 이 고리가 너무 신기하잖아요. 콜레스테롤 문제라고 지적했더니 결국은 그 다음 대안으로 인한 결과물이 또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. 너무 좀 아이러니하고 속상한 일이기도 합니다.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, 그 원인들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은 복구하기 위해서 출동한 소방수와 같은 그 역할을 하러 갔다라는 거까지 말씀드리고, 네,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